85세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운동하러 나가고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고 오후엔 아이들 등하교 지킴이 봉사를 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요양원 가거나 자식집에서 살아야 할 나이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외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용돈까지 벌면서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여러분, 3분만 더 보세요. 오늘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해요. 병원보다 중요한 동네 돌봄센터.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동네 돌봄센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동네 복지관, 마을 돌봄센터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따뜻한 점심 식사 마이너스 혼자 해먹기 힘든 나이에도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마이너스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취미 활동 마이너스 노래교실, 바둑 모임, 서예 클래스 등. 건강 상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거의 돈이 안 들어요. 매일 아침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니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경로당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집 앞이 곧 운동장인 동네 설계. 화면 일본 동네 산책로, 공원, 벤치들,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 모습. 두 번째 비밀은 걷기 좋은 동네예요. 일본 동네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산책길, 공원, 벤치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80세 할머니가 집에서 나와서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시장까지 걸어서 15분,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공원까지 걸어서 3분. 이게 다 가능해요. 차를 안 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서 힘들면 앉아서 쉬었다가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걷는 게 일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걷다가 이웃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나이 들면 차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신도시 같은 곳은 더욱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실버 인재센터. 세 번째 비밀은 실버 인재센터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아픈 것도 무섭지만 내가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일본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공원 청소 및 관리,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킴이, 관공서 안내 도우미, 화단 가꾸기, 도서관 도우미. 이런 일들이요. 힘들지도 않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1. 용돈도 벌고 2.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3. 무엇보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치매 걱정을 덜어주는 치매 카페. 화면 일본 치매 카페. 가족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 네 번째 비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로 치매 카페라는 거예요. 치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잖아요. 본인도 무섭고 가족도 힘들고요. 그런데 일본 동네마다 치매 카페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는 치매가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경험 나누고 유용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좋으냐면 1. 치매 환자 본인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해요. 2. 가족들 다른 가족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3.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모두가 함께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정말 따뜻한 제도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은 시설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끝까지 산다는 목표로 모든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예요. 그래서 동네 인프라부터 어르신 중심으로 설계하고 예산도 시설보다 지역사회 돌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전문가들도 지역 곳곳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80대도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는 자기 동네 집에서 이웃이랑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아프면 병원, 혼자 못 살면 시설이라는 생각이 강하죠. 물론 요즘 많이 바뀌고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앞으로의 비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집 고를 때 기준을 바꿔보세요. 병원 옆집보다는 복지관, 공원, 버스 정류장, 시장 가까운 집이 노후에 더 좋아요. 둘째, 걷기 좋은 동네를 선택하세요. 계단이 너무 많지 않고 평지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쉴 곳이 있는 동네요. 셋째, 지금부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모임도 나가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일본처럼 동네에서 나이 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개인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노인 친화 마을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